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문화 세계와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이란 인도네시아 한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억 9천만 명의 엄청난 인구와 수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한 인구자원과 천연자원의 부국으로 향후 시간이 지나면 세계 경제 5위에 위치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신흥개발도상국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KF-21 초음속 비행기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최근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던 국가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에서 한류의 가장 열성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매년 한류 K-팝, K-드라마 인기 검색 지표를 트위터에서 발표하는데 인도네시아는 항상 탑3에 들 정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류가 가장 많이 정착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한류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는 전 세계의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의존과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문화, 무역 및 기타 상호작용의 측면과 같이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세계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 문화 교류의 형태입니다. 이 현상은 코리안 웨이브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류는 그 자체로 연예, 음식, 라이프 스타일 산업을 통해 좋은 정책의 형태로 아이덴티티를 퍼뜨리는 개념입니다. 한류는 여러 단계로 나뉘었고 처음 1.0 단계에서는 영화 여러 드라마가 한국의 우수한 제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 단계에서는 여러 기존 에이전시의 K-팝 문화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담은 3.0 단계는 라이프 스타일, 화장품, 음식 등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류는 2017년 사드 협정으로 발생한 한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 소프트 파워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국익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현상의 성공은 세계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시안 공동체, 특히 2011년부터 이 한류의 물결을 받은 인도네시아입니다. 한류에서 젊은 층으로 구성된 비외교적인 배우들은 뛰어난 외모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확산의 대상인 젊은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들이 외모와 스타일에 사용된 스타일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해 여전히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국가가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교묘한 방법입니다. 사용된 방법은 사회적 및 문화적 접근을 통한 것입니다. 즉 소프트 파워는 압력이나 강압이 아닌 매력을 사용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하버드대 조세프 나이 교수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의 요소는 문화, 가치체계 및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소프트 파워의 사용은 다른 당사자가 노력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현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가질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상품 제공자의 역할을 매우 영리하게 수행합니다. 결국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소프트 파워를 공공외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외교는 현대 외교의 범주에 속합니다. 물론 모든 외교는 행위자들의 문화적 매력을 통해 국익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와 같은 의미로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공외교는 누구나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단체이든 개인 대표자이든 비정부 단체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 코리안 푸드를 국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만남에 항상 영화 관계자나 K-팝 밴드와 걸그룹 관계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하도록 유인하는 데 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돌들이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하고 싶을 때 한국은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K-팝과 K-드라마 배우가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현재 현상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은 외부 문화의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정보 접근이 오늘날 제법 발달한 통신을 통해 급속히 순환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싹트고 있는 K-드라마, K-팝의 발전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팬들이 네트워크를 점점 더 성장시키고 결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10대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K-드라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한국어를 사용하여 커버곡, 커버 댄스를 따라합니다. 이 한류의 영향은 일상 습관의 변화입니다. 문제의 변화는 옷을 입는 방법, 자신을 케어하는 방법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과 같은 한국 화장품을 찾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글이나 한글 수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을 향유하는 것은 종종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광신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과다한 쾌락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미용 제품 브랜드를 놓고 경쟁하는 현재의 사교 방식처럼 아이돌이 팬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깊이 보면 한국 정부는 실제로 국가 경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류로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단숨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국은 이를 이용해서 문화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리안 웨이브나 한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외교적 일반인들도 그들은 문화를 통해 국가 간 영향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요즘 전체적으로 한류 기사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한류 기사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류를 분석하기 때문에 작은 왜곡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 한류 기사에 자주 나왔던 일본이 한류를 왜곡 분석한 국가가 돈으로 한류를 창조했다는 등 그대로 일본 한류 기사를 복붙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한류에 관한 것을 취재하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또 외신 한류 기사가 최근 몇 개월간 뜸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류의 큰 축을 담당했던 BTS가 최근 잠정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고 최근 몇 개월간 뚜렷하게 히트한 K-드라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류 클래스 TV에서 몇 달간 한류 외신 기사가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외신에서 한류 기사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4세대 걸그룹 뉴진스 열풍과 K-드라마에서는 무빙이 대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다시 한류 분석 기사가 조금이나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최신 기사가 아니면 절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철 지난 몇 개월 전 한류 기사를 최신 기사처럼 꾸며서 몇몇 국뽕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을 속여가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다 화가 나더군요. 출처도 그 기사가 언제의 기사인지 표시도 하지 않고 심지어 2개월 전, 6개월 전 한류 클래스 TV에서 방송했던 영상을 최근 기사처럼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한류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출처나 기사 날짜가 불분명한 영상이 올라오면 꼭 그 출처와 기사 날짜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